4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있었던 것은 5번이 채 안 되고요. 가장 최근 이 1년 동안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편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꼭 같은 방을 써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리의 케마케 사바사. 청산 뉴스죠? 아무튼 자, 어떤 부부는 결혼 생활 초기부터 제가 숙면을 취하려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따로따로 잠을 자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같은 방에서 자지만 침대를 따로 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부부가 무슨 각방이에요, 무조건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자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떻게 수면하는 걸 중시 여기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다고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부부 간에 서로 의사가 합치돼가지고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연도요, 부부 간에 같은 방을 쓰고 싶어 하시는 남편분의 사연이거든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17년 차가 된 남편분이십니다. 자녀를 셋 두고 있는데요, 집안에 방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5식구가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 주신 취지상 집안에 방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챙기고 하느라고 한 방에서 5식구가 함께 취침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가 옆에서 자고 있으면 부부관계가 원만히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남편분은 이렇게 자는 게 뭐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불편하셨다고 해요. 왜냐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이를 챙겨야 된다, 아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꼭 참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도 좀 크고 했으니까 아이들 방 하나씩 따로 주고 우리는 부부가 같이 같은 방을 딱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아내분이 나 그렇게는 좀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째, 둘째는 따로 방을 주되 아직 초등학생인 이제 막내는 같이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그래도 초등학생이고 하면 이 정도는 따로 분리수면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같이 자야 되나 싶으면서도 에이, 그래, 아내가 신경 쓰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에 셋이 같이 자되 둘이서 따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넌지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예전에는 그래도 성관계 남편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알겠어 하고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4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있었던 것은 5번이 채 안 되고요. 가장 최근 이 1년 동안은 부부관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편분은 아니, 내가 무슨 언제까지 애들 때문에 내 아내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기만 해야 되나? 내가 부부관계를 이렇게까지 못하고 거절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남편분이 진지하게 부부 사이에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도 아내분이 부부가 따로 방에서 잠자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니 남편분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거죠. 왜냐면 부부 사이 부부관계는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혼 생활이 10년 됐다고 20년 됐다고 부부 사이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거절당하고 있고 거기 또 아이가 껴있으니까 애랑 자야 된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독수공방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서히 불만도 쌓이고 아내도 남편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좀 거부하고 이렇다 보니까요, 단순히 부부관계를 못한다 이걸 넘어서서 대화도 단절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는 대화라고는 나 돈 필요해, 결제해야 돼, 학원 대금 결제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남편분이 궁금하신 건 첫 번째, 아내하고 같이 생활하고 싶은데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자야 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히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이혼 사유라고 주장할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뭘 어떻게 증거로 제시하나요? 이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워낙에 저희 채널에 자극적인 사연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 뭐 궁금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생각보다 부부 사이에 많이 있는 분쟁이고 걱정이거든요. 특히나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 아이를 옆에서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 하면서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니까 부부관계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이제 민망하고 머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피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빠르게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한데요. 자, 아내가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한다. 4년 동안 오해밖에 하지 못했고 최근 1년 동안에는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는데도 아내가 일방적으로 거절을 한다면 유책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남편분이 시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좋게 얘기를 하면서 따로 방을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내분이 뭔가 타당하게 납득시켜 주시는 거 없이 거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유책 사유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드리자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녹음기 딱 켜놓고 여보 우리 부부관계 한 번만 하자. 싫어. 녹음 한 번. 다음날 또 여보 한 번 하자. 거절 2번. 이렇게 매번 그런 상황을 녹음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번 달에는 성관계 몇 번 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꼭 이혼 소송에서 직접적인 증거만 입증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가령 거절당해. 너무 속상해. 그래서 배우자한테 뭐 메시지로 여보 우리가 벌써 부부관계 못한 지도 1년이 넘었어. 나도 지금 사람이고 당신 사랑하는 부부관계 이렇게 못한다는 거는 너무 잔인한 일 아니야? 나 당신이랑 부부관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면 어디 여행지를 예약을 하거나 애들 우리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같이 시간 보내고 오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겼는데 상대방이 무슨 부부관계야 좀 싫어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배우자는 정말 완곡하게 부부관계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를 유책 사유로 삼아서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면 직접적인 증거 확보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혼까지 결심할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런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녹음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완곡하고 진중하게 부부관계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거절한다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루션에 대한 답변은 드렸지만 바로 이혼을 결심하시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남편분도 저 지금 당장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부부관계가 거부되고 아내가 대화를 하지 않고 단절된 경우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가 뭐 부부관계에 불만족해서 그렇다던가 혹은 섭섭한 게 쌓였는데 그게 다른 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거부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의뢰인분들도 변호사님 그거를 진작에 말했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나중에 말하니까 저도 이미 정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진중하게 말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고 한쪽이 좀 민망해하고 피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부 상담 받아보시는 거 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특히 요즘에는 부부간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부의 성관계에 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깊으시다면 아내분과 반드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막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고학년이라고 쳐도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증거 수집할 때 그런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뭐 자녀들 따로 이제 어딘가에 맡겨놓고 부부 사이에 여행지 한번 가가지고 분위기도 한번 환기시켜보고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해보고 좀 그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이제 법률 솔루션도 드렸는데요. 무조건 이혼을 해! 이런 것보다는 사실 부부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또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